제가 받은 질문인데 제로 음료를 마시면 충치가 안 생기나요? 질문을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법하죠. 왜냐면 설탕이 없다고 하니까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서 제 영상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코카콜라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음료의 대명사니까. 슈가죠, 설탕. 충치세균이 얘네들을 먹고 살아요. 얘네들을 먹고 이제 젖산을 배출하면서 치아를 부식시키는데, 당과 탄산이 이 충치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죠. 두 개. 음료수에 대부분 당이랑 탄산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충치를 잘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특히 탄산 같은 경우는 산성분이잖아요. pH가 낮아서 치아를 부식시키고 범랑질을 탈해시키는 주요 요인이고, 그래서 이제 또 논문들을 보면은 이런 음료들이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음료수, 그러니까 당도 들어있고 탄산도 들어있는 이런 음료수를 학문적으로는 슈가 스위튼드 비버리지 이렇게 표현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마셨을 때 충치가 생기냐, 어떻게 생기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결론부터는 이 슈가 스위튼드 비버리지 SSB의 소비량에 비례해서 우식, 부식이 다 증가한대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니까 일주일에 2잔 이상 마실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확률이 3분의 2 이상 높대요. 그래서 음료수와 우식하고 부식은 도즈 디펜던트하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 생긴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데 궁금한 거죠. 설탕이 안 들어있는데 이 제로 음료가 충치세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충치랑 치주염 모두 세균성 질환이죠. 대표적인 게 뮤턴스고 대표적인 게 징지발리스잖아요.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 이런 음료수들이 세균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제로라고 해서 괜찮대 하고 하는 것보다 이 제로 음료가 세균을 키울 수 있냐를 본 논문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논문을 보니 실험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걸 준비했냐, 사람 치아의 범랑질 조각을 준비를 하고 S뮤턴스를 배지에서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지에다가 코카콜라 제로, 그 다음에 코카콜라 제로는 아닌데 pH를 비슷하게 이제 염산을 이용한 것도 첨가를 해보고, 스크로스 설탕이 들어간 것만 넣어보고, 대조군으로는 이제 배지만 또 첨가를 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CFU라 그래갖고 미생물이 한 단위에 얼마나 생성되는 걸 또 카운팅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평가를 해본 거죠. 평가를 해봤더니 신기한 거죠. 제로콜라에서도 S뮤탄스의 바이오필름이 성장을 했어요. 여기 보면 되게 놀랄만한 게, 그냥 설탕을 넣은 것보다 뮤턴스의 바이오필름 양이 훨씬 더 많죠. 첨가물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그냥 바이오필름, 그러니까 이 치태잖아요. S뮤턴스가 있는 치태도 양이 증가하는데 과연 그 세균 수를 카운트를 해봤을 때 어떨까 봤더니 코카콜라 제로를 넣어도 카운트 수도 훨씬 더 증가하고 퍼센트 스크루스만 넣었을 때보다도 이게 훨씬 더 양이 많은 거예요. 더 이상 제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제로는 살을 뺄 때만 의미가 있다. 제로 음료를 넣었더니 뮤턴스 성장이 훨씬 더 증가해버렸어요. 그리고 코카콜라 제로를 우리 사람 범랑질 조각에다가 이렇게 발라봤더니 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범랑질 탈해가 많이 관찰이 됐고, 이 염산 처리군과 유사한 침식 소견이 보인다. 이게 그냥 염산을 때려 부은 게 아니라 코카콜라 제로와 비슷한 pH를 가는 염산을 넣는 것과 동일하게 치아 부식편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충치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탄산, 설탕 두 개인데 이 산효과를 보는 거죠, 제로콜라가. 그리고 이제 제로콜라가 pH가 약 3 수준으로 낮아가지고 범랑질 미네랄 손실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코카콜라를 넣었을 때 그 pH가 가장 낮은 걸로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pH가 낮은 범랑질이 탈해가 돼요. 부식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침식 소견이 많다. 코카콜라 제로 탄산 농도가, 그래서 산이 굉장히 낮은가 봐요, 산도가. 그래서 이 뮤탄스 세균이 이제 우리 치아에서 작용하는 기전을 보면, 이 뮤탄스가 당을 막 먹고 젖산을 분비해서 치아 표면에서 탈해를 일으키는, 요게 이제 주요 기전이란 말이에요. 중요하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뮤탄스 세균이 먹는 이 탄수화물이 당이란 말이에요, 글루코즈. 그런데 글루코즈를 자일리톨로 바꿨을 때도 요새는 뮤탄스가 저항성이 있어서 충치를 만들어내는 뮤탄스 균종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뮤탄스가 살아가서 이제 젖산을 내뿜어갖고 이 pH를 낮춰갖고 이제 우식을 일으키는데, 제로콜라를 먹으면 제로지만 여기서 봤듯이 범랑질 탈해도 잘 되고 뮤탄스 세균도 잘 증가하더라. pH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구강 내에서 데인저 존이 있어요. pH가 5.5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디미네랄라이제이션, 탈회가 일어나고, pH가 5.5보다 넘어가면 리미네랄라이제이션, 재광허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항상
항상 강조하고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것들이 이 스테판 커브예요. 스테판 커브가 뭐냐면 빈도예요. 우리 몸 안에서 치아가 탈회가 되는 조건은 pH가 5.5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예요. 그러면 pH가 5.5 미만으로 자꾸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탈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스테판 커브, 건강한 식습관은 어떻게 되냐면 이 pH가 5.5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일단 무조건 산도가 입안에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음식의 종류와 상관이 없이. 그러면 아침 먹고 산도가 떨어져, 과자 먹고 산도가 떨어져, 점심 먹고 떨어지고 과자 먹고 떨어지고 저녁 먹고 떨어지면 이 위험 구간에 머무는 횟수가 요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럴 수 있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중간에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도 항상 교육을 하는 게 충치 안 생기려면 입안에 뭐가 들어가는 횟수를 줄여야 된대. 그래서 너처럼 중간중간 계속 뭐 많이 먹으면 충치가 많이 걸린대. 잘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니까. 덜 건강한 거 한번 보죠. 아침 먹었어. 아침 먹고 간식을 2번 먹어. 그러면 이 데인저 존에 들어간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점심 먹어서 들어갔죠? 또 간식 먹고 저녁 먹고 뭐 커피 먹고 간식 먹고 뭐 이러다가는 빈도 pH가 5.5 미만으로 내려간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범랑질이 탈회되는 횟수가 증가되는 거죠. 제가 저희 와이프를 사랑도 하지만 존경하거든요. 왜 존경하냐? 그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아시죠? 참을성을 보는 거 엄청나요. 그러니까 같이 저녁을 먹어도 저랑 저녁을 먹고 저는 이제 레스 헬시한 스테판 커브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저녁을 먹고 입이 심심하네? 뭘 또 먹어. 또 딸이랑 이렇게 집에서 책 보다가 과자 하나 먹을까? 하고 또 먹죠. 그러면 저는 치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덜 건강한 스테판 커브를 갖는 사람인데 제가 제 와이프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녁을 먹고 바로 양치를 하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저희 와이프는 헬시한 스테판 커브를 가지니까 충치에 덜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양치질을 옆으로 엄청 세게 해요. 그래서 식ion부 머머증이 엄청나요. 저는 식ion부 머머증이 당신보다 적군 이러면서 제가 또 뿌듯함을 느끼고 장난을 치는데, 아무튼 입안에 들어간 횟수가 적어야 됩니다. 코카콜라 제로, 설탕은 없지만 탄산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 탄산 때문에 범랑질 거칠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과학자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대조군 그룹이랑 코카콜라 클래식이랑 다이어트 콜라랑 이 제비아 콜라라는 거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스테비아가 들어간 콜라더라고요. 또 코카콜라 뭐 라이프드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보니까 pH가 어쨌든 굉장히 낮죠, 대조군보다도. 그래서 이제 에나멜, 범랑질을 이제 노출을 시킨 거죠. 증류수에 노출을 시켰을 때는 탈회가 이거 똑같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보면 코카콜라 클래식 넣어봤더니 이 화살표 친 게 범랑질이 탈회된 거래. 정상 범랑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근데 다이어트 콜라, 설탕이 없는 다이어트 콜라를 넣어봤더니 또 이렇게 범랑질 탈회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들어가 있는 설탕의 종류 이런 거 상관없이 탄산이 범랑질 탈회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범랑질 표면 거치기를 이제 모두 다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음료가 지금 다 범랑질 표면 거치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봐도 이제 큰 함의점이죠. 우리가 내 몸에 좋으라고 뭔가 이렇게 목이 마르고 당이 땡길 때 이거를 마셔도 살이 안 찔 거야 라고 마시면서 자주 마셨던 제로 콜라가 사실은 엄청나게 충치를 유발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로 콜라가 꼭 그렇게 나쁜 거냐, 또 반대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클러스터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음료수들을 먹게 하고 성인이나 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충치가 잘 생기냐 안 생기냐 조사를 해봤더니 이 다이어트 드링크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던데 라고 조사된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논문들은 조금 조심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게,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을 줬던 재정적 지원이겠죠. 대부분 음료회사인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 연구 결과도 있으니 이게 뭐 콜라 먹는 게 항상 나쁘냐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저는 제로 콜라라도 어쨌든 탄산이 들어있곤 하니 충치를 잘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약을 또 해볼게요. 충치는 세균성이에요. 치즈염도 마찬가지. 충치 세균이 먹고 사는 밥은 당류인데 제로 음료에서도 충치 세균은 성장한다. 왜 그러겠어요? 뭐 아스파타민이 뭐 스테비아니 이런 것들을 충치 세균이 실제로 먹는 거죠. 제로 음료 역시 당연히 탄산이 들어있으니 범랑질 탈회를 일으키고, 제로 음료에서 세균도 성장하고 탈회도 되니 당연히 제로 음료가 충치가 생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좋겠지만 충치 관점에서는 치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시려거들랑
세판 커브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빈도예요. 입안에 음식이 들어가는 빈도수가 줄어야 충치가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좋은 거는 밥이랑 콜라를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왕창 먹고 양치하고 쉬었다가 점심이랑 콜라를 같이 먹고 양치하고 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입안에 들어가는 빈도수를 줄이시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